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30일 2024년 그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 정리를 좀 해드리면, 특히 이제 그 2024년 12월은 정말 그 다시 생각하기는 싫은, 또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서 이제 가뜩이나 좀 시장이 위축되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환율은 급등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도 나쁜 판에 지난 주말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항공기가 무안공항에서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또 모든 국민들 가슴을 또 한번 아프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그 연말 그 종가 기준의 평가, 기관들은 이제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펀드 매니저나 뭐 여러 가지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매수, 거기에다가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를 조금 오전에 부추겼다가 선물 매수했다가 오후에 선물 때리면서 다시 현물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알뜰살뜰히 챙겨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한편에서 보이기도 했고, 개인의 경우는 일단 불안하니까 정리 좀 할 건 하고 가자 하는 생각도 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23억을 순매도했고, 순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55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8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의 마지막 그 코스피 지수는 2400을 지키지 못하고 2399.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끝났지만 또 코스닥은 또 반대 현상을 좀 보였어요. 코스닥은 출발은 좀 마이너스 5%, 0.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과 그 기관이 좀 매수를 했고 개인은 좀 매도를 했지만, 기관의 매수는 뭐 크지가 않고 중립 지역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제 그 코스닥이 워낙 오래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중심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37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48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코스닥 지수는 678.19%로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코스닥은 그래도 1.83% 상승하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이제 장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는 연휴 기간에더라도 그 전국 안정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는가, 이런 거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70원 80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많이 애를 쓰는데, 뭐 이게 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빨리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주치별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1430억을 팔았고, 기관은 32억을 팔았고, 근데 이제 자사주는 한 730억 이상 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73억을 팔았고, 기관은 92억을 샀고,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이 26억을 팔았고, 기관은 19억을 샀고. 근데 오늘 이제 특이한 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오 쪽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좀 사고, 오늘 기관 산 거는, 기관은 뭐 사실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HD, 현대중공업,
그거 매도한 거 빼고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종가 관리, 연말 종가 관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고 네이버도 외국인이 137억 사고 기관은 10억 사고 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리가켄바이오 전부 샀어요. 전부 매수. 알테오센은 214억, 에코프로비엠 129억, HLB는 156억 뭐 이렇게 샀고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고 나머지는 서로 뭐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알테오센 214억, HLB 156억 이래서 역시 바이오 쪽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섹터별로는 그 편차가 아주 심해요. 많이 오른 섹터가 아니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제약바이오 뭐 이런 거죠. 역시 이제 올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가 좀 많이 떨어져서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오늘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좀 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외국인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종가 관리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섹터였기도 하고 뭐 제대열, 바이오시밀러, 뭐 면역항암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제약까지 일제히 쫙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암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거래 정지된 한국 첨단 소재가 쉬니까 QSI가 또 나타나서 또 끌고 가는 QSI는 이 양자 컴퓨터 부문에서 거의 세계적인 독점의 절대 강자인 노르웨이의 그 로우 노이즈가 MMIC 마이크로 파몰롤리식 직접 회로라고 부르는데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이게 MMIC 이거에 대한 공동 개발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시장을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탄소 포집 이거 제가 집중 분석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주요 섹터로 조금씩 자리를 굳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역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고 뭐 로봇, 의료 AI 이거는 뭐 다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항공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뭐 오늘 이제 많이 움직였으니까 오늘 섹터의 움직임이 뭐 지속적으로 그 섹터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오늘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말 마지막 그 종가 관리 차원에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오늘이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데 뭐 어떤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은 상승으로 그 가닥을 잡아서 특히 코스닥이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버티다 좀 물려서 2,400을 좀 유지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기는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백만가미 스쿨에서 오후 7시에 그 올해 마지막 텔레그램 라이브를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의 관심 섹터하고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뒤돌아보면 상반기에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시장이 좀 희망적인 움직임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틀어지는 모습을 이제 시장에 보여줬어요. 그때 나타난 사건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HBM 그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굴욕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전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서 8월부터 이제 외국 기관들이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주가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시장이 공포스러워졌고, 우리는 이제 또 특수하게 계엄 정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서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6개월 연속해서 그냥 하염없이 내리빠지는 정말 힘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환율도 10월 초에 1,300원대예요. 1,300 매돈. 뭐 그 1,310원도 아니고 그 밑에 1,300원대에 보이던 그 원달러 환율이 이 지금 3개월 동안 그냥 급등하면서 이게 뭐 방어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도 뭐 불안감이 이어져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이 싸도 너무 싸다는 주장,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동안 주가가 밀릴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밀리면서도 계속 우리 시장 싸다, 뭐 PBR이 얼마고 얼마 계속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글쎄 싼 건 알겠는데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서 그럼 사겠느냐 이거야. 싸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한 말로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죠. 네가 사라 그럼 그렇게 싸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달리 해석하면 뭐냐면, 지금이 싸다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앞으로 더 싸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쪽에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더 싸질 수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올해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뭐 이런 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럼 그거를 되돌릴 돌파구가 뭐냐? 그게 이제 외국인 수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장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미국장은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화려하니까 이제 뭐 다 글로 갔죠. 상당 부분 갔습니다. 미국 시장. 뭐 여러분들도 뭐 국장, 미장 다 매매하시지만 이제 그런 탓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저하게 우리 시장이 좋은 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쉽게 안 돌아온다. 쉽게 못 돌아온다. 나갔던 미장 같은 자금들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주가가 싸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싸다 그래도 누군가가 이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못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관은 금액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상당 부분 포기하고, 뭐, 외국 시장으로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위축돼 있고, 옛날 같이 무슨 방법이 전혀 없어서 여기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툭툭 털고 그냥, 그러면 나는 가서 뭐 엔비디아 살래, 난 테슬라 살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돌아오려면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전국 불안이 점차 이게 해소되면 그러면 뭐 그 시장에 좀 다른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간 2024년 마지막 날을 끝내면서 지금 시장이 바닥권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급격히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주식시장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죠. 그 미래의 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지금이 이제 싸게 보이는 거고, 미래 가치가 불투명하면 지금이 안만 싸도 안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기에는 우리 현실이 좀 아직은 좀 어수선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어차피 이제 오늘까지 잘 참아 오셨는데 그 주식시장이 이 주식시장에서 낙관론자가 유리해요. 어차피 이 주식시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제가 보기에도 낙관론자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년도에 이 불안함이 빨리 정리되고 그래서 또 내년 시장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 계속 드리니까 어떤 분이 뭘 준비하라는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그 관심 색다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에 가끔씩 들어와서 들으시면 이게 뭔지 잘 모르세요. 그동안 얘기한 거. 그것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내년에는 우리 저 백만개미 이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 되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참 어려운 2024년을 잘 견뎌내신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잘 견뎌내신 게 이게 또 나중에 옛말 할 때가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이제 연말연시 사이에 내년 준비도 하시고 또 안타까운 그 소식을 좀 접한 분들도 좀 이 용기 좀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2025년 1월 2일에 새해 첫 거래일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